파이널 컷 프로는 구독자 1000명, 시청시간 4000시간 달성하고 난 다음에 사도 늦지 않는다. 네, 안녕하세요. 파이널 컷 무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거 맥북 프로 M1 프로 네이밍이 좀 별로죠.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한 3일 정도 쓴 것 같은데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어떤 걸 사야 될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사양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요 제품을 사긴 샀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M1 프로고요. CPU가 8코어 그리고 GPU가 14코어짜리고 램은 뭐 16기가. 지금까지 보면 깡통이죠. 깡통 모델. 깡통이라는 게 사실 어울리지 않습니다. M1 프로의 깡통이라. 그리고 용량은 1TB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제가 좀 기다렸다가 마음에 드는 거 나오면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일이 좀 막 밀려 들어오는데요. 그 일이 기존에 있는 맥북 가지고는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고생하고 좀 어려운 영상 작업을 돌리다 보면 계속 다운되고 합니다. 힘들었어요. 그리고 출력을 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작업을 이어서 못하고 맥북이 여러 대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일단은 빨리 구매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512기가가 나왔길래 먼저 시켰는데 사전 예약이라서 12월 29일날 원래 오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12월 29일이 되기 전에 1TB가 나왔길래 사실 512기가는 관리하면서 쓰면 되긴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1테라를 기다리다가 못 산 거였기 때문에 1테라 나온 거 보고 바로 다시 취소하고 다시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1테라로 왔고요. 소위 말하는 M1 프로 14인치 깡통입니다. 296만원짜리죠. 그 제품을 제가 받았습니다. 1테라면 그래도 관리는 물론 하긴 해야 되지만 저는 아이클라우드를 쓰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하긴 하는데요. 나름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이제 3일 정도 썼는데요. 너무 놀라워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3일 동안 작업을 하는데요. 개인 유튜브 작업은 어차피 영상 퀄리티가 높지 않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작업 4K 영상 가지고 FHD로 출력하는 거 그 정도 멀티캠은 많이 사용 안 하고 그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건 당연히 문제가 없겠죠. 근데 외주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팬이 돈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사실은 영상 찍기 직전까지도 팬이 아예 안 도는구나, 이게 팬이 2개 들어있거든요. 아예 안 도는구나 했는데 20분짜리 영상을 출력하니까 인코딩 하니까 끝나기 직전에 조금 돌더라고요. 그것도 2000rpm 정도로밖에 안 돌았습니다. 기존에 맥북 사용하시던 분들, 특히 인텔 맥 사용하시던 분들은 영상 다 만들고 출력하면 무조건 전투 이륙하죠. 8000rpm으로 무조건 팬이 돌아갑니다. 노이로제가 걸려서 저는 에어팟 프로 끼고 노이즈 캔슬링으로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할 정도인데 4K 영상, 그것도 멀티캠이 들어간 영상을 출력하는데 물론 출력은 FHD로 했습니다. 출력을 20분짜리 영상을 출력하는데도 팬이 2000rpm으로 잠깐 돌았고 귀를 가져다 대도 거의 안 들릴 정도로 돌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쓸모없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 맥북 프로는 여기 이 안쪽에 흡입구가 있죠. 그리고 뒤집으면 이 부분으로 열기가 빠져나올 겁니다. 이게 뭐 쓸 일이 있어야 좋다고 하겠는데 제가 지금 써보니까 흡입구가 정말 과할 정도로 온도 관리가 잘 되고 성능은 정말 엄청납니다. 일반적으로 유튜브에 보면 M1의 테스트를 좀 하잖아요. 근데 테스트를 할 때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항상 극적인 걸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인들이 평소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은 최악의 상황을 갖고 테스트를 해요. 막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얼마나 느려지고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가고 또 팬이 얼마나 동고 테스트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사용기는 저는 일을 하는데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그런 극한의 상황에 처한 일이 거의 없어요. 특히 이 M1 프로 같은 경우는 영상 작업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 깡통이에요. 8코어, 14코어, 16기가 램을 단 건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쾌적함을 선사해 줬습니다. 물론 앞으로 며칠 더 사용해보고 몇 달 더 사용해보고 더 느끼는 게 있겠죠. 제가 지금 이번에 M1 프로냐 맥스냐 고민하다가 급해서 빨리 샀는데 제가 이렇게 깡통을 사면서도 마음이 편한 거는 내년 M2 프로나 M2 맥스 나오면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너무 좋은 옵션으로 사면 사실 1년만 쓰고 넘어가기에는 조금 저도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하게 M1 프로 기본형으로 사고 넘어갈지 고민해야겠습니다. 이게 근데 성능이 워낙에 좋아가지고 도대체 이게 기본형이 맞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 4K 영상을 넣은 다음에 트리밍을 하잖아요. 트리밍 할 때 전혀 끊김이 없고 또 일반적인 PC나 맥북 사용하실 때 8배속이나 20배속으로 돌릴 때 있죠. 빠르게 돌릴 때 그때 플레이하면 사실 제대로 플레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효과를 넣으면 렌더링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렌더링 기다렸다가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거는 렌더링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제 손가락이 동그랗게 돌아가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러고 끝나버려요. 물론 클립 길이에 따라 다르지만 이 렌더링이 기다리는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느낌으로 끝나버립니다. 최근에는 트래킹 기능이 생겼죠. 그래서 파이널 컷 프로에도 오토 트래킹이 되기 때문에 얼굴을 모자이크하거나 글자를 따라다니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트래킹을 걸고 그거를 이제 분석 카드로 클릭을 하는데 진짜 엄청 빠릅니다. 엄청. 제가 뭐 화면으로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이게 빠르니까 전에는 이게 부담이 되는 작업이어서 꼭 필요한 작업만 했는데 이제는 어떤 클립이든지 작업을 해도 부담감이 없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성능이 좋냐면 영상 작업을 하고요. 물론 막 엄청 끝까지 밀어붙이는 영상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일반적인 거 FHD나 4K로 출력하는 일반적인 영상인 경우에 영상을 출력을 걸어놓고 다른 작업을 그냥 이어서 해도 돼요. 출력 걸어놓고 썸네일 작업 따로 해도 됩니다. 유튜브에서 업로드하고 키워드 넣고 썸네일 넣고 이런 작업을 그냥 해도 영상이 나오는데 영상이 저장되는데 전혀 버벅거리거나 불편함이 없죠. 물론 저도 이제 새로 샀으니까 테스트를 하고 싶어서 약간 막 괴롭혀 봤는데 파이널 컷이 가끔 응답 없음이 뜰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새로운 몬터레이 OS 버전이랑 파이널 컷의 안정화가 조금 덜 돼서 그런 거지 절대 속도가 느리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제가 그래도 이제 일부러 느려질 때까지 써본 거 말고 일반적인 작업에서 조금 느린 상황이 있는지를 확인해 봤는데 제가 발견한 건 두 가지였어요. 근데 이게 클릭을 했을 때 바로 짜작 나오지 않았다 뿐이지 실제로 느린 건 아닙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맥북들에서는 충분히 다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참 기다려야 될 상황인데 1초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2초 정도 기다려야 돼서 M1 프로한테는 느리다는 소리가 나오는 그 정도니까 절대 객관적으로 느린 게 아니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컷 편집을 많이 하잖아요. 컷 편집을 엄청 하다 보니까 뭐 클립이 잘라진 게 뭐 수백 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수백 개의 클립을 갖고 하는데 이거를 컴파운드 클립으로 묶지 않고 한 번에 그냥 선택을 한 다음에 비디오 스케일 크기를 조정하거나 하면 그 수백 개의 클립, 수십 개의 클립이 한 번에 크기가 딱 바뀌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M1 프로라고 너무 이제 저세상 성능인 줄 알고 탁 바뀔 줄 알았는데 클립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 2초, 3초 있다가 바뀌는 장면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멀티캠 영상이나 싱크로나이징을 한 영상이 있잖아요. 오디오랑 영상을 한 거를 컷 편집을 하는데 저는 듣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만 보고 막 잘라요. 파형만 보고 자르다 보니까 한 화면에 있는 것을 컷 편집하고 다음까지 넘어가는 게 엄청나게 속도가 빠릅니다. 넘어갔을 때 파형이 보이는 게 실시간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0.5초, 0.3초 있다가 보이는 현상. 다른 맥북에 비하면 사실 말도 안 되는 속도고 물론 요거는 영상이 제가 클립이 워낙 길어서 저는 보통 20분이나 30분짜리 영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이 워낙 길어서 부담을 느끼는 거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밖에서 촬영할 때 콘티에 따라서 끊어 촬영해 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딜레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16인치하고 14인치 비교하시고 혹은 맥스랑 프로를 좀 비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혹은 32기가랑 16기가를 비교하시는데 이 맥북 성능은 가격에 그냥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싼 게 당연히 빨라요. 똑같은 영상 파일을 놓고 더 비싸게 주고 산 맥북 옵션이랑 저렴하게 주고 산 맥북 옵션을 이렇게 놓고 동시에 인코딩을 하면 당연히 가격이 조금이라도 비싼 게 속도가 빠르기 마련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거는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 맥북 M1 프로를 고민하기 전에 혹은 이번에 맥북 에어 M1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그 전에 맥북에서 넘어오려고 하셨던 이유 중 하나가 느려서는 아닐 겁니다. 느리다는 느낌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맥북이 옆에 있지 않은 이상은 잘 못 느끼거든요. 우리가 짜증났던 거는 끊기고 다운되고 먹통이 되고 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재부팅이 되고 그래서 힘든 거였지 않습니까? 이 M1 프로에서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쾌적함을 보여주니까 혹시 옵션이 800만 원까지 있잖아요. 사실은 800만 원까지 있는데 이 기본형을 사는 것 자체가 너무 내가 중복 투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조금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특히 유튜브를 위해서 하시는 분에게는 아주 차고 넘치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쾌적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이라는 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최저 사양이에요. 8, 14, 16기가, 1테라만 한 단계 올린 거죠. 요 성능이면 꽤 오래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것보다 더 높은 성능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실 저에게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없이 자신에게 맞는 성능이 무엇인지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안 쓰시는 분은 지금 제 수준에서 말씀드리는 게 맞는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데스크탑 있잖아요. 윈도우 데스크탑. 데스크탑이 성능을 끝까지 밀어 넣으면 당연히 스펙상으로는 좋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대결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맥북을 전원도 연결하지 않았고 배터리 전원으로 쓰는데도 발열도 없고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니까. 그리고 윈도우는 속도는 빠른데 저도 윈도우랑 안드로이드나 평생 썼거든요. 근데 중간에 잘 되다가 엄청 빠르다가 중간에 한 번씩 끊기고 뭐가 안 되고 이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돈을 버는 용도로는 사실 좀 짜증이 납니다. 전에는 대체제가 없어서 그냥 썼던 거지, 이렇게 물 흐르듯이 운용이 되는 맥OS에 한번 들어오면 순간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도 맥OS의 편안함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겠죠. 16인치랑 14인치 제가 전에 말씀드릴 때 16인치는 도저히 들고 다닐 수 없어서 저는 14인치를 산다고 했잖아요.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온 게 있어요. 이 14인치가 크기는 작은데 가볍지 않습니다. 엄청 무거워요. 이게 그래서 제가 기존에 있는 맥북을 안 팔고 갖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14인치가 무게가 대단합니다. 16인치는 사실 들고 다니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동을 하시는 분은 14인치를 쓰시고, 또 지금은 사이드카 운영이 되니까 이렇게 아이패드가 있으시면 사이드카에다가 뷰를 띄워 놓으시던가, 조금 있으면 유니버셜 컨트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더 자유롭게 아이패드 정도로도 화면을 같이 사용하면서 편집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제가 이제 맥북 사고 몇 시간 썼죠? 2, 3일을 꼬박 썼습니다. 지금 일을 안 쉬고 계속 밀려 있어가지고 계속 편집을 했는데, 저도 모르게 일을 하면서 몇 분에 한 번씩 엄청 고마움을 제 입으로 혼잣말로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믿을 수가 없다고. 혹시 M1 프로 고민 중이시면 오시고요. 편집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면 맥북 에어 M1도 충분하다는 말씀 같이 드리면서 역시 고르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또 사용하면서 새롭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으면 추가로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이널 컷 무비였습니다.